자, 주제 발표 4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사회자가 취합해서 발표하신 분들께 대신 일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최익은 선임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신 면면을 보니까 한 30% 정도가 전 행사에 저희 이 에너지 탄소 포럼에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70% 정도가 신규 참석하신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 통계가 잡히고 있고요. 대부분이 현업에 종사하셔서 어느 정도 오늘 발표를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당히 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이 발표에 이미 녹여져 있는 내용들은 가급적 패스를 하고요. 좀 취합해서 하는 점, 시간 관계상 그렇게 진행하는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익은 선임 연구위원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ESG 정책 관련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합니까? 약간 좀 포괄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유념할 사항이라든가 간단히 좀 답을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자체가 되게 단순하기도 한데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제가 그냥 피부로 느끼는 거 현업에 있으면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또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 ESG 특히 이제 탄소 감축 이슈 이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이미 건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고 발상의 전환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로는 이거를 환경적인 측면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이거를 어떤 일시적인 환경 비용이라기보다는 체질 개선이나 차세대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다. 이런 관점으로 좀 사고의 발상을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유를 이제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현업에 이렇게 있어 보면 산업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ESG 특히 이제 탄소 감축 이슈에 대한 요구가 점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극과 극의 반응이에요.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단기적인 어떤 비용적인 생각,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좀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감당하기 좀 힘들어지면 산업계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후퇴하지 않을까. 규제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기계 시대에 이제 열 에너지 시대에서 전동화, 디지털화, 전기 시대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 이 변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린플레이션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이런 체질 개선이나 이 경쟁 우위 관점에서 이 선제적인 투자를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한다라는 사고의 발상을 좀 전환하시면 환경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크게 가슴이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비용적인 관점이 아니라 투자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고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뀌실 수가 있는 거고 전략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가 어떤 에너지 거대감 담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네. 업체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 발표전에 첫 장에 나와 있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산업 부문에서 탄소 중립의 이 전략에 대응하는 전략을 보시면 효율화, 전동화, 공정 개선, 그다음에 그 선순환 자원 그 전 주기 순환 주기의 리사이클링. 누가 들어봐도 당연한 듯한 거를 가장 먼저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일례로 이렇습니다. 기계 설비가 10년마다 한 번씩 거의 교체 평균적으로 하잖아요. 네. 이럴 때 이런 관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 지금 지금 현실을 약간 모면하려고 이 투자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싸게 뭐 요거 좀 넘어가면 나중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 경쟁 우위. 예를 들어서 뭐 중국하고 경쟁하는데 중국 업체들 그런 거 대응 못 하고 내가 대응해서 나중에 이제 뭐 탄소 국객세나 그 아리백 이런 거에 우리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수출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장기 생존 차원,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 차원으로 접근해서 이런 어떤 그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네.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사고적인 그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답변이 적절했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요즘 뭐 환경 관련된 또 뭐 여러 가지들 탄소 배출권 포함해서 이제는 재무제표에 또 잡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기업의 어떤 수익성에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개까지 이제 해야 되는 또 이제 뭐 타임 스케줄별로 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스케줄이 다르긴 하지만 당연히 이게 또 우리가 큰 규제이자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상 우리 또 후대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 연구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김대영 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SBTI하고 TCFD 관련인데요. SBTI는 굳이 한글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라고 하고 TDFD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TCFD는 최근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아마 관련 민간 또 협의체도 또 국내에서 발족을 했죠. 예.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향후 자발적 탄소 시장이 SBTI 그리고 TCFD 이러한 글로벌 기준의 감축 목표에 활용 가능할지 궁극적으로 국내 감축 목표에 활용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좀 질문입니다. 일단 SBTI 경우에는 뭐 상세 목적으로는 권장을 안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다자간 이니셔티브고 이게 뭔가 그런 이니셔티브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발적 시장의 인증 기간조차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쪽 시장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주변에 하는 얘기로 논의를 하거나 얘기를 해보면 뭐 SBT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넷째로 시점이 임박해지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일단 대체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게 의무 감축 시장으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자발적 시장에서 나온 배출권을 가지고 NDC로 활용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할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당면에 있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면에 있는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점이나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장하고 자발적 배출권 시장하고 의무 감축 시장 좀 별개로 가는 듯한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도 두 시장을 동시에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우리 김태선 대표님께 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죄송하지만 질문을 조금 2개 이상 뭐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럼 뭐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도권 시장 안에서
상세 배출권 KCU죠. KCU 시장은 커질 가능성이 없나요? 이런 질문이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대신해서. 예. 일단은 그 의무 감축에 대한 포지션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도 이제 점진적으로 크고 그 얘기는 이제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할당을 적게 하겠다라는 얘기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감축을 많이 해라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자발적 시장도 있고 뭐 REC 시장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평가할 때는 그 자발적 시장의 대표적인 게 이제 CDM 사업, SDM 사업이 될 텐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에 있어서 투자 자금도 꽤 크고 얻기까지 탄소 배출권을 얻기까지 해서 어떤 투자에 대한 듀레이션도 길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리백 시장을 좀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리백 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 그 감축에 대한 인정도 받기 때문에 일석이조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당 대상 업체들이 뭐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것들도 이제 고민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할당 대상 업체이면서 플러스 아리백 시장을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아리백에 대한 것들을 확보하고 하게 될 경우에 외부 감축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좀 더 같이 감축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대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추가로 드리면은 KOC 이제 외부 사업 인증 실적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KCU 아까 말씀하신 상세 배출권 여기에 대한 선물 시장도 열릴까요? 이 질문하고 또 관련된 질문을 동시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KAU 할당 배출권 포함한 수합 시장도 열리는 건가요? 또 마지막으로 실물 인도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 연관된 걸 한꺼번에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에 상장되게 되면 일단은 그 KAU 선물만 도입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쪽에 선물 시장이 좀 제대로 잘 작동되고 하게 될 때 이제 부수적으로 상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합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저희 쪽에서 조금 깊이 있게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만들어지면 그 선물을 기초로 해서 수합에 대한 밸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올해 빈티지하고 내년 빈티지에서 이제 교환한다. 이것은 수합에 대한 본질은 아니고요. 플레인 바닐라 수합 관점에서 보면은 고정 가격하고 변동 가격 간의 교환이 수합이기 때문에 아마도 KAU 선물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저희 쪽에서는 그거를 기초 자산으로 한 그 KAU 수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따로 할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고정 가격에 대한 밸류를 저희 쪽에서 따로 해서 시장에다가 뿌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그 다음 포럼에서는 탄소 배출권 파생 상품에 대한 좀 디테일화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쪽에서는 저희 고모님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질의 주신 실물 인수도에 대한 거는 아까도 제가 발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현금 세틀로 이 결제를 한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선물 도입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선물이 들어오는 가장 커다란 유인 중에 하나는 결제할 때 실물 인수도로 결제한다라는 것이 메리트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 이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계속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탄소 국경세도 들어오고 뭐 이래저래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 폼에 맞춰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ETS도. 만약에 그 우리는 캐시로 하고 그 현금 결제라고 유럽 같은 경우는 피지컬 딜리버리라서 실물로 하거든요. 네. 거기서도 벌써 어떤 그 정합성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게 되면 유럽의 ETS가 실물 인수도로 해서 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원자재 성격에 있어서의 파생들은 다 피지컬 딜리버리인 실물 인수도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시간이 벌써 이제 4시가 가까우는데요. 아쉽지만은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오늘 행사를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청중 여러분과 또 그리고 주제 발표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8회 포럼 때 저희가 잘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고요. 자, 또 건강한 하루, 또 건강한 한 주, 그리고 또 건강한 오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서울 파이낸스였습니다.